문제는 전기 쌍극자랑 관련된 문제인데, 물론 이제 전기 쌍극자는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죠. 물리에서도 전기 쌍극자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전자기에서는 당연히 나오고 그러기도 하죠. 문제를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된 다른 얘기들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전기 쌍극자 A와 A에 의해 선형 유전체에 유도된 전기 쌍극자 B가 일직선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요게 쌍극자고, 요거는 유도된 쌍극자라는 얘기겠네요. 두 쌍극자의 중심 사이의 거리 R은 쌍극자를 이루는 두 전하 사이의 거리에 비해 매우 크다. 쌍극자라는 게 원래 그렇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시적인 어떤 길이에 비해서 그 두 극 사이의 거리가 작을 때 그때 쌍극자라고 하죠. 두 쌍극자는 잡아당기는 쪽으로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한다. 이건 당연히 작용반작용이니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겠죠. 다음 내용을 이용하여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를 구할 때 옳은 관계, 그 힘이 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갖다 놓고 이 쌍극자를 풀려고 하면은 안 풀려요. 그리고 답도 이상하게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이거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잖아요. 이때는 짧은 시간 동안에 약 한 2분 정도 내외 시간 동안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금방금방 풀 수 있게 구성된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문항 수하고 그 다음에 그 문항 배점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배점이 작을 때는 이 시간을 짧게 투여해야 될 거고, 배점이 클 때는 비교적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 건지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쌍극자가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R 3승에 반비례한다. 즉 뭐냐면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기장, 이게 쌍극자 전기장이 R 3승에 반비례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 유도된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외부 전기장에 비례한다. 유도된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P라고 해주면은 이 P는 외부 전기장. 그러니까 이 쌍극자에 의해서 여기에 전기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전기장하고 이 유도된 쌍극자에 물론 벡터를 써야 되지만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P가 전기장에 비례하고 전기장이 R3승에 반비례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장 E 속에서 전기 쌍극자 P의 포텐셜 에너지, 여기 이 유도된 전기 쌍극자의 포텐셜 에너지 U는 마이너스 P 루트 2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유도된 쌍극자 B가 받는 힘, 그러면 이거는 힘은 어떻게 구해요? 포텐셜 에너지를 아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하면 힘이 나오죠. 그래서 힘 F는 마이너스 원래 그레디언트 U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D U D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U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마이너스 P 도트 2였잖아요. 그래서 D DR에 P P하고 E하고 같은 방향일 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이게 곱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내적이 아니라 곱을 쓴 겁니다. 요거 특별하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다시 쓸까요? P E.
그런데 P도 R3승에 반비례하고 요거 P예요. E도 R3승에 반비례하니까 요거는 R의 6승에 반비례하죠. 그거를 또 미분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R의 7승에 반비례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를 좀 내용을 좀 더 좀 더 살펴보고 하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쌍극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했던 겁니다. 자, 쌍극자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전화가 있고 플러스 전화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거리가 D고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R이라고 할까요?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P점, 이 P점에서 이제 전기장을 구하면 돼요. 이게 이제 R3승에 반비례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요거를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장의 크기만 고려할게요. 자, 마이너스에서 왼쪽으로 전기장이 되고 플러스에서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마이너스 K 있을까? K에 R 더하기 2분의 D의 제곱에 Q 그 다음에 더하기 K에 R 빼기 2분의 D의 제곱에 Q 이게 이제 전기장의 크기죠. 그러면은 요거는 KQ를 묶어주면은 R 더하기 2분의 D의 제곱분의 1 R 빼기네요. 더하기 R 빼기 2분의 D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이제 근사를 해야 될 거예요. 어찌 이게 통분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 이 쌍극자의 정의가 뭐냐면은 R이 D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얘기는 R분의 D가 엄청 작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R분의 D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R을 밖으로 뺄 거예요. 그러면은 R 제곱분의 KQ 남은 게 뭐가 남냐면은 왼쪽 분을 먼저 쓰죠. 마이너스 1이고 1 더하기 2R분의 D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2R분의 D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 테일러 전개 기억나나요? 테일러 전개. 그러면은 1 더하기 2R분의 D 요거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은 1 더하기 2 곱하기 2R분의 D 더하기 나도 좀 헷갈리네. 2 팩토리얼 분의 1에 2R분의 D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1 빼기 2R분의 D의 제곱도 1 빼기 2R분의 D 다음에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에 2R분의 D의 제곱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R분의 D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은 무시를 해버리고 남은 것만 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쏘리 이게 아니라 제곱을 바꿀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승 이거를 바꿔주면 되지. 1 빼기 2의 2R분의 D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의 2R분의 D의 제곱 그리고 얘는 1 빼기 마이너스 2의
2R분의 D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없어질 거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게임식한데 어차피 지워질 거라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여기가 어떻게, 이게 이제 뭘로 되냐면은 이는 R 제곱분의 KQ 다음에 있는 뭐가 되면 1 빼기 R분의 D. 마이너스가 앞에 있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빼기 R분의 D 더하기 1 더하기 R분의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은 없어지고 R분의 2D가 되겠죠. 그래서 K의 R 3승분의 2 QD 있으면은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R 3승분의 QD가 되고, 여기서 QD를 R 3승분의 P, 그래서 QD를 P, 이게 바로 그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 한 가지 여러분들 쌍극자의 전기장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요. 요 거리는 D고 요거에 이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지점에서 그 전기장의 크기, 그러니까 아까는 쌍극자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 오른쪽에 쌍극자 오른쪽에서의 전기장을 구한 거잖아요. 요거는 쌍극자의 위쪽에서 전기장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전기장의 방향은 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이렇게 그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호를 반대로 쓰는 게 더 나으려나? 그냥 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전기장의 크기는 요게 이제 전기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요거를 세타라고 해주면 요것도 세타고 요것도 세타죠. 그래서 요 전기장의 이쪽 성분, 즉 사인 성분만 살아남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요게 D고 요게 R이니까 요거는 D제곱 더하기 R제곱이죠.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는 2 플러스라고 할까요? 2 플러스의 크기는 K의 D제곱 더하기 R제곱의 Q, 요거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코사인 성분을 붙여야죠. 그래서 2 플러스는 요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전기장의 크기는 뭐가 되면은 2배의 2 플러스의 사인 세타네. 사인 세타. 요게 이제 전기장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2
제곱의 k의 d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q. 사인 세타는 d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2분의 d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k의 d제곱 더하기 r제곱의 2분의 3승에 2 없어지고 qd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요 d제곱 더하기 r제곱도 역시 전개를 해주면은 r분의 d가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r을 밖으로 빼주면은 요거는 뭐로 쓸 수 있냐면은 k의 r제곱을 밖으로 빼면은 r3승의 kq 1 더하기 r분의 d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뭐 전개나 많아 r분의 d가 굉장히 작으면은 얘는 근사적으로 k의 r3승분의 kq 물론 여기 1 빼기 2분의 3 r분의 d 이런 성분까지 이제 붙을 수도 있지만 요 앞에 것만 따져버리면은 r3승의 반비라는 값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kq가 아니라 이게 왜 k냐? qd지 qd. 자, 그래서 여기서도 qd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p라고 합니다. 사실은 모멘트니까 얘는 이제 벡터거든요. 그래서 p 벡터는 그 크기가 d고 방향이 뭐냐면은 음의 전하에서 그러니까 양의 전하에서 음의 전하로 향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p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p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엄밀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는 k의 r3승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잘 보면은 이게 p잖아요. 그래서 얘도 부호가 어떻게 되지? 부호가 반대가 되네. 이건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어쩔 수 없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사중국자도 있을 수 있어요. 사중국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요 거리가 d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사중국자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P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나 해보지 않았어. 그 다음에 사중국자 중에서 generic quadrupole moment, quad moment, 그 generic이라고 부르는 사중국자가 있는데 그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냐면 generic 이렇게 생긴 사중국자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리고 플러스 전하가 있고 이 거리가 D고요. 당연히 이제 이 거리도 D지. 전하의 크기는 없는 거니까 여기에서 P점이 여기에서 이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그 사중국자에서 이건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거 답은 이건 알려줄게요. 답이 전기장의 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 그러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의 그 R에 이거는 4승분의 1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중국자에서 4승, 3중국자라는 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3 곱하기 Q가 되는데 여기서 Q라고 하는 것이 그 모멘트거든요. 그러니까 4중국자 모멘트인데 얘는 2QD 제곱 이거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놓고 여기 파일을 붙이지 않았었는데 쌍극자가 종류가 이게 어디서 보는 아까도 그냥 쌍극자 같은 경우도 그 쌍극자가 나타나는 축상에서 보느냐 그 수직한 곳에서 보느냐 값이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고 그랬었잖아요. 자. 네, 아까 찾아놨었는데 보다가 저거 해버렸나 보네.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걸 내가 멈춰놓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네. 자, 어쨌든 이 사중국자에 대한 거 요거 두 개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제 전기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전기학에서 일반적인 내용 말고 전기장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전기장은 이렇게 전기장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 이 전자기학은 장을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전기장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전기력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전기력에서 전기장이 나온 거다. 그 소리는 뭐냐면 전기장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은 양의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으로 정의한 겁니다. 즉 어떤 여기 이런 전하 분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 그 전하가 딱 Q0라는 전하가 딱 놓였는데 그러니까 1쿨럼짜리가 놓인 거예요. 전하가 놓이면은 전기력을 얼마나 받겠냐?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전하의 분포 이런 것들과 이 거리 이거랑 관련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받는 전기력의 힘의 그 힘을 나타내는 근원적인 것이 여기 있는 요 전하의 전하 분포가 되는데 그런데 그 전기력의 크기가 여기에 어떤 놈이 오느냐에 따라서 전기력의 크기나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값이 계속 바뀌니까 그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리가 전기력의 속성을 볼 때 이놈의 속성만 가지고 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단위 전하가 있을 때 어떤 힘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값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바로 전기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기장은 전기력을 단위 전하로 나눠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단위 전하가 받는 그 전기력의 크기다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 여기 쓴 것처럼 전기장 E는
전기력 F를 단위 시험 전화로 나눠준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틀려지죠. 자, 그래서 전기장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당연히 전기력으로 계산해서 단위 시험 전화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전화가 하나 있으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게 전기력이니까 이제 Q0 빼주면은 요게 이제 전기장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화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놈이 붙는 거죠. K의 R 프라임 제곱에 Q 프라임에 RR 프라임. 세 개가 있다. 또 붙이기만 하면 돼요. 계속. 그런데 만약에 이 전화가 띄엄띄엄 디스크리트하게 있는 그런 전화들이 아니라 컨티뉴어스하게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은 K의 시그마 RI의 제곱에 QI의 RI 요게 바로 이제 그 여러 개의 디스크리트한 전하의 분포가 있을 때 그 전하들의 중첩에 의해서 전기력은 사실은 벡터니까 각각의 전기력들의 합이 바로 토탈 전기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게 연속적인 분포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 연속적인 분포일 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속적인 것을 더할 때는 어떻게 주냐면요. 먼저 순서는 쪼개요. 쪼개서 작은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구하는 거예요. 작은 전기장을 구한 다음에 그 쪼갠 놈들을 쭉 따라가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따라가서 더하는 것을 뭐라 부르면 우리는 적분한다고 하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쪼갰을 때 그 작은 조각들, 그 작은 조각에 얼만큼의 전하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연속적인 분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전하 밀도라는 거를 살짝 도입해 줍니다. 지금 뭐냐면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가 있을 때 이 길다란 막대기 전체의 길이가 L이고 여기에 뭐 dx만한 요 안에 속에 들어있는 전하의 크기가 얼마냐 알고 싶으면은 전체 이게 토탈 q가 있다면요. 그럼 전체의 길이가 L일 때 q. 그럼 dx일 때는 얼마? dq. 요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dq는 L분의 dx 곱하기 q가 되죠. 요거는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은 L분의 q 곱하기 dx가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요 L분의 q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체 전하를 전체 긴으로 나눈 거니까 얘를 선전하 밀도라고 곱해서 람다 dx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면이 있다. 이런 면이 있으면 면의 요만한 면적이 만약에 dA다. 그러면 요 속의 전하량이 얼마냐? dq는 면전하 밀도 곱하기 dA. 면전하 밀도의 정의가 면적분의 전하량이니까. 이런 부피가 있다. 그럼 여기에 조각을 나눴어요. 이 조각의 부피가 dV다. 그러면 이때 전하량 dq는 dV에다가 면전하 밀도, 부피 전하 밀도, 이거는 이렇게 곱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례관계식으로 구한 건데, 이렇게 비례관계식으로 구한 건데, 그거를 이제 선전하 밀도, 면전하 밀도, 비전하 밀도라는 걸 도입해서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몇 가지 이 전기장을 구하는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선전하, 직선, 원의 고리, 그 다음에 원래는 이다음에 원판을 해야 되는데 원판은 여기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천천히 말해도 여러분들 영상은 스피디하게 볼 수 있으니까.
자, 뭐 얘기했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쪼개서 그 쪼갠 것에 의한 영향을 구해서 나중에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가 있어야지 성립을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기준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더할 때 적분 구간만 바뀐 거니까 상관없어요. 여기를 기준 잡아서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x라고 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x라고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지점에서 x만큼 떨어져 있는 작은 조각 dx를 잡아서 이 dx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할 거예요. 그럼 d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은 x가 a일 때부터 a 더하기 l 때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dx는 a부터 a 더하기 l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각각의 요놈의 전기장, 요놈의 전기장, 요놈의 전기장, 요놈의 전기장들이 이 지점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다 이쪽을 만들잖아요. 모두 다. 그러니까 다 그냥 더해주면 되니까 우리는 방향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스칼라 합처럼 구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요 작은 조각 D를 구해서 그 DX에 의한 전기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쪼개서 구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K의 거리는 X니까 X제곱에 요 DX 속에 들어있는 전하 DQ. 자, 여기서 DQ는 이놈의 선전압 밀도를 람다라고 해주면 선전압 람다는 L분의 토탈 전하 Q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Q로 제시해 줄 수 있고 람다로 제시해 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K2의 X제곱에 이 DQ라고 하는 거는 그쵸, 람다 DX가 되겠죠. DX 길이 속에 얼마큼 전하가 들어있냐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는 어떻게 되냐? 요 D를 적분해주면 되는데 K의 X제곱 람다 DX인데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A부터 A 더하기 L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수 K 람다 빼고 A L 제곱 dx x제곱분의 1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그래서 k 람다에 마이너스 x분의 1 a 더하기 1 그 다음에 a 그래서 이놈은 k 람다에 a분의 1 빼기 a 더하기 1분의 1 요거 뭐 적분해주면 통분해주면요 a 더하기 1분의 여기는 L이 되겠네요. L. 네, 이 람다가 L분의 Q였잖아. 그래서 얘는 KA L분의 Q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리에 의한 전기장을 구하는데 고리에 의한 것도 역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쪼개라 그랬죠? 쪼개입니다. 요만큼.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이 여기인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게 방사선 모양으로 쪼갭니다. 자, 그럴 때 요것이 만드는 전기장은 요거죠. 근데 반대쪽에 똑같이 있는 놈이 이런 전기장을 만들어서 요거에 이 성분하고 이 성분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해서 없어질 거예요. 얘가 한 바퀴 삥 돌 때마다 이 반대쪽에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놈이 존재하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x축과 수직인 면상에서는 값이 존재하지를 않고 이쪽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DEX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DEX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요 DE에 여기에 세트라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DE는 뭐가 되냐? KE의 거리는 요거 아래니까 R 제곱분의 그 다음에 전하, 여기 DQ죠. DQ. 뒤에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여기서 뭐 R이 주어진 게 아니라 X하고 보통 반지름에 A가 주어지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KE의
i제곱은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루트니까 x제곱 더하기 a제곱이고 dq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네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a제곱의 2분의 3승의 x. 그래서 이제 2는 dex를 적분해 준 건데 얘를 적분해 주는 거는 q를 적분해 주는 거 dq가 한 바퀴 돌아오면서 dq 값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한 바퀴 돌아가면서 나머지 x나 a도 변하지 않잖아. 나머지 다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k2의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2분의 3승의 x. 이게 q가 변할 때 값이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얘는요. x가 변할 때 요 x가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적분 안에 남아있어서 이런 적분을 수행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상황은 여기는 dq가 이렇게 움직일 때 x도 컨스탄트고 a도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다 상수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남은 거는 뭐가 남냐? 적분 dq만 남죠. dq 적분해주면 뭐가 돼요? 토탈전은 여기에 토탈전에 q가 있다고 가정을 해주면은 답이 k의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승 xq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원판은 좀 이따가 좀 보도록 합시다. 원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보다 물론 이제 이 고리에 의한 전기장도 전위를 구해서 전기장을 거꾸로 구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4문제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인 원형고리의 4분의 1은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의 3은 마이너스로 Q로 대전되어 있다. 전하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연결 부분은 절연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물론 무식하게 다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센스를 발휘하면 조금 더 쉬워지는 그런 형태죠. 즉 뭐냐면은 여기에 플러스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마이너스 Q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Q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요만큼의 마이너스 3분의 Q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Q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Q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장은 각각을 쪼개가지고 나중에 쪼갠 것들을 다 더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3개로 쪼갭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한 전기장과 이거에 의한 전기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상쇄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은 거는 요거에 의한 전기장과 요거에 의한 전기장만 남습니다. 근데 여긴 플러스 Q고 마이너스 3Q니까 얘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3분의 4Q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쪼갤게요. 그래서 요만큼을 길이를 ds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를 세타, 요거의 각도를 d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사실 거의 다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 요것이 만드는 전기장은 이쪽 방향입니다. 근데 이거는 같은 여기에서 만드는 전기장 요놈하고 요 45도를 기준으로 이쪽 성분은 두 개가 크기가 같아서 없어질 거니까 역시 이 45도 요쪽 방향만 살아남겠죠. 요쪽 방향만. 그래서 요거를 요게 세타인 게 세타잖아요.
요 세타 성분은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답은 이거는 뭐 그냥 봐도 이쪽 방향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쪼갰을 때 얘를 D2라고 해주면은 요거를 D2라고 해주면은 D2의 요쪽 방향 성분 D 세타라고 할까요? 그래서 D2 세타는 D2의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럼 D가 뭐냐? D는 K의 거리가 얼마냐면은 라지 R이죠. R 제곱분의 DQ가 되죠. 자, 여기서 이 코사인 세타 그냥 쓸게요. 자, DQ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은 Q는 람다 DS가 되는 거고요. DS는 RD 세타죠. 요거는 여기서 이리로 간 거는 선전화 밀도의 정의에서 간 거고요. DS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파의 각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K2의 R 제곱분의 람다 R 하나 없어지겠네. 코사인 세타 D 세타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장 2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람다 값은 뭐냐면 람다는 전체 길이분의 전체 전이니까 전체 길이는 얼마예요? 이거 반지름 R이고 4분의 1 R이니까 2분의 1 파이 R 호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그 3분의 4 Q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3파이 R분의 8Q라는 값을 갖겠네요. 그럼 전기장은 D 세타를 다 더하는 건데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만 빼고 나머지 즉 K2의 R분의 이거 지워버리기 낫겠다. R분의 람다 코사인 세타 D 세타. 자, 이제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쪽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45도부터 플러스 45도 4분의 파이 마이너스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K의 R분의 1의 람다가 3파이 R분의 8Q였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적분해주면 뭐가 되죠?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냐면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니까 이것은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파이 제곱 값이 하나가 좀 바뀌었는데 3파이 제곱이 아니라 R 제곱에 K의 8 루트 2 Q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이게 8이 맞나 한번 체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요거 왜냐면 내가 아까 풀어놨던 거하고 값이 다른 것 같아서 이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K 쓰지 말고 입실론 제로 쓰라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옛날에 나온 문제래 가지고 그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을 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3파이 r 제곱에 8루트 2 q 요거 5이니까 3파이 제곱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2 루트 2 q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원판이 아니라 그 도넛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자, 요런 형태에서 그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앞에서 구했던 결과를 그대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결과를 여기 있죠. 요 결과를 잘 봅시다. 얘가 골이었을 때 K의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2분의 3승의 XQ. 즉 뭐냐면은 골이었을 때 요게 X, 요게 A.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여기 이제 Q가 있을 때, 그럴 때 전기장 E는 K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의 2분의 3승의 XQ 맞나요? 이렇게 앞에서 결과가 만들어져 있었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요렇게 생긴 고리로 쪼갤 겁니다. 여기에서 반지름이 R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속에 전하가 DQ만큼 있다고 합시다. 사실은 이게 R하고 두께가 DR만한 두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놈인데 그거를 여기랑 똑같이 적용시켜 보면은 요거의 고리에 의한 고리 전기장이 인데 D는 K 안 쓰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을 그냥 쓰도록 할게요. K 그냥 따라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X가 요거 그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R제곱 더하기 Z제곱의 2분의 3승의 X였으니까 여기는 Z 그 다음에 Q 대신 여기는 DQ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리전기장 이거 구하는 과정 이거 못 외우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구한 것처럼 하면 돼요. 똑같이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얘를 어디서부터 이게 쪼갠 겁니다. 이 원판을 이렇게 고리 형태로 쪼갰어요. 그래서 이 고리를 R이 R1부터 R2까지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DQ를 R이 바뀌면 DQ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R이 바뀌면 DQ도 바뀌어요. 왜냐면 고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지름이 커지니까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의 면전화 밀도를 시그마라고 합시다. 그럼 면전화 밀도 시그마는 전체 부피분의 전체 면적분의 전체 전하니까 전체 면적은 큰 원에서 작은 원 빼야죠. 그래서 파이 R2제곱 빼기 R1제곱 이게 바로 면적이고요. Q 이게 바로 면전화 밀도가 되겠죠. 그러면 면전화 밀도에다가 요 고리의 면적을 곱해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큰 고리에서 작은 고리를 뺀다고 해도 되고 이 고리를 끊으면은 직선이 직사각형처럼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가로 길이가 원의 둘레가 되고 세로 길이가 dr이 되겠죠. 근데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또 까먹었을지 모르니까 요 고리
요 고리 여기가 R이고 그 다음에 이게 DR인 이 고리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의 R 더하기 DR의 제곱 빼기 파이 R 제곱이죠. 요거는 파이의 R 제곱 더하기 2R DR 더하기 DR의 제곱 R 제곱이 없어지고 얘도 왜? DR이 엄청 작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2파이 R DR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2파이 R 곱하기 DR이니까 얘는 뭐냐면은 요거를 펼치면은 이런 띠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DR이 되는 거고 이쪽 길이가 2파이 R에서 2파이 R D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아까 얘기한 겁니다. 자 어쨌든 얘는 이렇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DQ는 뭐가 되냐 DQ는 면전의 밀도 곱하기 면적은 앞에서 여기서 구했죠. 이게 바로 이제 면전함 그러니까 이 고리 작은 고리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는 다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시그마 그냥 쓸게요. 시그마에 R제곱 더하기 Z제곱에 2분의 3승 2파이 R DR인데 Z가 또 남아있네요. 그래서 Z 그럼 이거서 필요 없는 거 다 여기 4파이, 2파이, 2만 남죠. 그러면 2 시그마 제로분의 시그마 Z 빠지고 적분 R제곱 더하기 Z제곱에 2분의 3승의 R DR이 돼요. 자, 요거의 적분입니다. 자, 요거의 적분은 이거 어떻게 적분하지?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게 이게 R을 탄젠트로 그 뭐 바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적분이 되게 쉽게 되는 적분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R제곱 더하기 Z제곱의 2분의 3승분의 1이 나오려면은 뭘 적분해야 돼요? R제곱 더하기 Z제곱의 2분의 1승을 적분하면 이런 형태가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그래서 거꾸로 미분은 쉬우니까 이거를 미분해보죠.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에 R제곱 더하기 Z제곱에 2분의 3승에 또 미분하니까 2R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이게 되니까 근데 요 안에 있는 요게 뭐예요? 요게 요 놈이죠? 요 놈.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적분이 요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R1부터 R2까지인 거죠. 얘는 뭐가 되냐면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Z에 루트 R제곱 더하기 Z제곱의 1 R1부터 R2까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2 입실론 제로분의 Z 시그마는 뭐예요? 시그마가 앞에 썼던 거 어디 갔어? 시그마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요거 쓰겠습니다. 파이 R2 제곱 빼기 R1 제곱에 Q 그러면 R2 집어넣으면은 Z제곱 더하기 R2 제곱분의 1 빼기 Z제곱 더하기 R1 제곱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답은 이제 요게 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Z가 R2보다 큰 경우 R2보다 크면은 R2가 R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Z가 R2, R1보다 다 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괄호 요 식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분들을 별이라고 했으면은 별은 다시 쓰겠습니다.
Z제곱 더하기 R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빼기 R2 Z제곱 더하기 Rn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여기서 Z를 밖으로 뺄게요. 그럼 뭐가 되면 1 더하기 Z분의 R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빼기 1 더하기 Z분의 R1 마이너스 2분의 1승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얘는 뭐가 되냐? Z에 1 빼기 2 1 빼기 2분의 1의 Z분의 R2의 제곱. 이건 뒤에 지워줄 거고요. 빼기 1 빼기 2분의 1의 Z분의 Rn의 제곱. 이렇게 돼서 뒤에 부분이 날아갑니다. 그럼 남은 건 뭐가 남냐?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가 잘못됐어. 뭐가 되면 요거 미분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죠.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남아야지. 그래서 이거 여기 마이너스가 남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남은 건 뭐가 남냐? Z에 앞에 나왔으니까 2분의 1에 R2 제곱 빼기 Rn 제곱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2 입실론 제로분의 Z 파이 R2 제곱 빼기 Rn 제곱의 Q. 이 별이 뭐가 되냐면은 2분의 Z에 R2 제곱 빼기 Rn 제곱. 쏘리. 네, 또 여기서 착각을 하네. 뭐냐면은 잠깐만요. Z가 왜 하나가 어디서 사라져 버렸지? 잠깐만, 여기서 사라져 버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로 내려올 때 Z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여기 Z 마이너스 1승이 돼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우고 다시 쓸게요. 이거는 그래서 2분의 1밖에 없으니까 Z제곱에 R2제곱 빼기 Z제곱에 Rn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 다시 쓸게요. 쓰면은 Z2 Z분의 1에 분모 Z제곱에 넣고 R2제곱 빼기 Rn제곱. 여기서 요 Z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은 4 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Z제곱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답은 이렇게 써도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Z가 R보다 클 때는 얘가 굉장히 멀리 가는 거잖아요. 멀리서 가면 얘는 뭐로 보이겠어요? 그쵸? 점전화로 보이겠죠. 점전화로 보이는데 점전화의 크기가 얼마냐? 토탈 차이지 Q가 있으니까 토탈 차이지 Q. 그래서 거리가 Z이고 토탈가 Q인 그런 점전화의 전기장으로 얘를 구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이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연도 나와 있으니까 화면 잘 안 보이면은 글씨는 인고 문제 찾아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그 접근을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쉽고 아니면 전혀 못 풀고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하 플러스 Q가 무한히 넓은 완전 도체 평면으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다. 이 경우는 도체 평면 대신에 도처 평면 경계로부터 같은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마이너스 Q의 전하가 있는 상황과 같다. 이거는 뭐 문제에서 아예 주어졌네. 즉 도체가 여기 도체가 있고요. 평면이 있고 이쪽에 플러스 Q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 보니 이게 있으면 이 플러스 Q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유도가 됩니다. 여기 좀 많이 유도되고 멀리 가면 좀 적게 유도되겠죠. 근데 요렇게 요 유도되는 현상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요거하고 거리가 똑같은 지점에 마이너스 Q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똑같은 효과라는 거는 결국에 힘을 똑같이 받는다. 또는 힘이 똑같다고 하는 건 전기장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을 때의 전기장하고 똑같은 형태의 전기장이 이쪽 공간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요. 왼쪽에 플러스 Q 전하가 있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Q 전하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했죠. 그럼 전기장이 어떻게 돼요? 뒤는 그릴 필요가 없겠지만 뒤는 뭐 실제 그린 게 이쪽은 도체 아니 오른쪽은 도체 안쪽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은 도체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릴 필요는 없죠. 도체는 전기장이 제일 괴로우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전기장의 모습은 다 수직하게 들어가죠. 들어갈 겁니다. 자, 전기력선 구했어요. 등전위선은 전기장이 수직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는 그거. 이제 등전위선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직한 거니까 여기 수직 표시하라는 거, 전기력선 구할 때 하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전하 Q 이게 뭐지? 플러스 Q겠네요. 플러스 Q와 도체 평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도체 평면에게 마이너스 전하가 분포된다고 했죠? 그놈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 마이너스 전하가 이 플러스 Q를 잡아 끄는 힘인데 그거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Q가 잡아 끄는 힘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말 이유를 이제 거기다 이렇게 중얼중얼 적어주면 되고 힘의 크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F는 K 곱하기 거리가 이게 뭐였냐면은 D였으니까 2D니까 4D 제곱에 Q의 제곱. 이게 이제 힘의 크기가 되겠죠. 또는 알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4D 제곱분의 Q 제곱. 또 이렇게 계산해야지. 16파이 입실론 제로 D 제곱분의 Q 제곱. 계산 안 하면은 중간에 답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계산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A점에서 전기장의 세기.
A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뭐 그거는 이 플러스 QN 전기장과 마이너스 QN 전기장의 합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Q 전기장은 이쪽 방이고 마이너스 Q 이쪽 방이니까 플러스 QN 전기장의 2배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D 제곱분의 Q 곱하기 2. 그래서 2파이 엡실론 제로배 D 제곱분의 Q.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리로 만들어진, 근데 사실 이것도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기긴 했었는데, 자, 그림과 같이 가우스 법칙이 아니지, 우리 전기장 구하는 거죠. 그림과 같이 일정한 선 전압밀도 람다로 대전된 반지름 R의 원형고리가 무한 도체 평면과 나란하게 Z 이꼴 R인 지점에 놓여 있다. 원형고리의 중심 O에서 전기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이 도체판 위에 전하가 있을 때 반대쪽에 이미지 차지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그 내용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얘는 그 선전압밀도 람다로 대전된 반지름의 원형고리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에 이 반대 지점에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마이너스 람다로 대전되어 있는 그 선 전하가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도체판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얘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놓이게 돼서 도체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형 고리엔 정의역이 5였으니까 5에서 구하는 거죠. 여기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전기장 크기, 전기장의 2는 방향은 어디냐면 우선 전기장의 2는 이 람다인 놈에 의한 전기장과 마이너스 람다면 전기장 두 개를 더할 수가 있는데 이놈은 0이 돼버리죠. 왜냐면 고리의 중심이니까 0이 돼버리고 결국은 얘만 사는데 마이너스 람다니까 방향은 어떤 방향? 람다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람다는 보통 0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니까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겠죠. 그래서 그 2는 2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고요. 크기를 구하면은 이거 거리가 얼마예요? 2R, 반지름이 R, 선점미터 람다. 그런 놈의 전기장 우리 앞에서 구했잖아요. 그 구한 거 그냥 따라서 그냥 해봅시다. K의 X제곱 A제곱의 XQ 뭐였냐면은 X가 A A고 여기서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전기장의 크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제곱 더하기 A 제곱의 2분의 3승의 XQ 요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의 전하량 Q는 뭐가 되냐? 여기 전하량 Q는 뭐가 되냐면은 선전압밀도 곱하기 길이죠. 그래서 람다 곱하기 얼마냐면 길이가 2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크기는 이 식을 외워서 쓰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법을 여기다 적용하라 그 의미입니다.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x가 거리니까 2r이죠. 2r의 제곱 더하기 r 제곱에 2분의 3승의 2r q 대신 람다 곱하기 파이 r 요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그리고 크기만 일단 구합시다. 그럼 뭐가 되냐면은 2파이 4파이 없어지고 밑에는 뭐가 되냐면 5r 제곱이죠. 5r 제곱이 2분의 3승이니까 5 루트 5 r 3승이 되겠네요. 그럼 r 있으니까 없어져서 남은 거는 뭐냐면은 5 루트 5 실론 제로에 r분의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답을 어떻게 쓰냐면은 전기장은 부호가 Z방향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 루트 5 엡실론 제로 R분의 람다 이렇게 Z로 써도 되고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그 정전기압 전기장까지 내용을